안녕하세요, 더체입니다. 지인에게 영상 의뢰를 받았어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영상 편집이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인의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유료 어플인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영상 편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작정 유료 어플을 사용하기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편하고 무료 어플인 kit컷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kit컷은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일단 우선 설치부터 해 주었는데요. 영상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작업 패널 소개부터 해드릴 건데요. 작업 패널은 영상 소스와 템플릿을 담고 있는 저장소가 있고 미리 보기 란이 있고 디테일을 편집하는 부분이 있고 타임라인을 편집하는 부분으로 총 4개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영상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혹시 포토샵 개념을 아실까요? 포토샵에도 레이어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영상 원본이 레이어가 있고 영상에 레이어가 있다든지 영상도 여러 가지가 레이어로 쌓일 수도 있고 사진이 이렇게 위에 쌓일 수도 있고 자막이나 텍스트가 쌓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꽃이 휘날린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쌓일 수도 있죠. 이런 타임라인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필요한 소스들을 관리해야 되겠죠. 이 소스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곳이 이 저장소입니다. 영상 혹은 이미지 소스들이 있고 여러 가지 템플릿을 kit컷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등등을 kit컷에서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소스들의 디테일 부분을 만져주는 부분입니다. 자막이라 한다면 이 텍스트의 크기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등등의 디테일들을 잡아주는 패널입니다. 임포트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패널에서 설명한 저장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소에 영상 소스들을 불러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어 영상과 사용한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영상 소스들을 불러와 줬으면 영상이 보여져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이는 방법은 이 타임라인 패널에 드래그를 해주면 영상이나 이미지나 템플릿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러와지면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지인의 의뢰사항 간단하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 전에 제가 작업을 해주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에서 작업을 같이 해주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강조 자막 넣을 때 같이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상 원본이 이렇게 짜르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구간에서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B 구간에서는 좀 정적이 일어났어요. 2분 정적이 일어났다 칩시다. C 구간에서는 A의 얘기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A와 C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A를 원하는 시청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사실 시청자가 보기에는 2분이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뭐 물론 2분만큼 정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불필요한 이 B 부분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원본 영상에서는 A, B, C 이렇게 나눠지진 않겠죠. 그냥 긴 영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 B, C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줄 겁니다. B 부분을 삭제할 거예요. B 부분을 삭제하는 작업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랑 C를 구분해주는 두 부분을 잘라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라준 다음에 B 부분을 지워주면 N에서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C에서는 A가 이어져서 얘기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2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진 않겠죠. 그 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A와 B 사이에 내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의 시작 지점을 이렇게 정해주고 커트를 해서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잘라지겠죠. 이 B 부분이 생긴 거를 딜리트로 눌러서 삭제해줄 겁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눌렀지만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작업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인이 의뢰한 두 번째 부분을 다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실 컷 편집은 제가 말한 원리를 활용해서 영상을 보다가 필요 없는 부분이 발견되면 자르고 삭제하고 이거를 무한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뢰사항 두 번째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영상 전체를 볼 겁니다. 이 영상 전체를 보면서 지인이 반복했던 말이나 잠깐 정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줄 거예요. 이게 좀 지루한 작업이긴 합니다. 이거에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영상을 보면 오디오가 보이거든요. 이 오디오의 파동을 활용해서 B 부분을 찾아서 커트 해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파동이 없다면 그냥 B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정적이 일어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라주고 이게 가끔 가다가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라주고 난 뒤에 A 부분에 조금 앞으로 가서 싱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적이 아니라 A랑 C는 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는 B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것도 파동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어떻게 보이냐면 직접 작업하면 느껴질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단어 하나하나가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문장이 시작하고 끝나고 할 때 파동이 좀 달라지거든요. 약간 그 싱크를 맞추기가 파동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좀 유리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자막 작업입니다. 자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자막과 강조 자막이 있어요. 강조 자막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다든지 중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조 자막을 주로 쓰고요. 그 강조 자막이 아닌 부분이 기본 자막입니다. 넷플릭스 볼 때 자막을 다 일일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막 무한도전에 그 화려한 자막이 수시 때때로 오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심플한 스타일이 기본 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루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브루라는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은 mp3만 익스포트를 해준 다음에 브루에서 mp3를 이렇게 받아와 줍니다. 이렇게 mp3를 받아와 주면 영상을 불러온다 했을 때 음성인식이라는 란이 떠요. 엔진이 위스퍼라는 엔진을 쓰면 되는데 이 위스퍼 엔진이 되게 정확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프리미어 프로 AI를 써도 좀 부정확한 편이긴 한데 위스퍼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자막을 사용한 거를 SRT라는 확장자로 다시 브루에서 내보내줍니다. 그 XRT를 이렇게 다시 임포트 해주어서 타임라인 패널에 다시 드래그를 해주면 자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캡컷에 있는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토 캡션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위스퍼 브루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위스퍼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영상이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자막 자체는 정확한데 영상 싱크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걸로 1번을 채택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영상 싱크와는 좀 안 맞아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에서 끊어주고 보통 자막은 그렇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에서 싱크가 끊어지고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막 이어지는 게 싱크가 맞잖아요. 근데 이게 위스퍼를 활용하게 되면 이 자막 자체는 나는 밥을 먹었는데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이 자막 자체는 정확해요. 근데 나는 밥을 먹었는데 볶음밥을 해서 끊어줘요. 그래서 싱크가 좀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싱크가 좀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싱크는 좀 맞더라고요. 싱크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줘요. 나는 밥을 먹었는데 에서 끊고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끊어주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볶음밥을 먹었습니다라는 자막이 있는데 볶음밥 이렇게 좀 부정확한 자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저는 1번을 채팅해서 자막을 생성했는데요. 이 자막이 좀 안 예쁘죠. 그래서 자막을 꾸며줄 거예요. 이 디테일 패널에서 Apply to All을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폰트 사이즈를 변경해주고 폰트 스타일을 변경해주고 폰트의 컬러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지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위스퍼가 비교적 정확하긴 하지만 조금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 맞는 부분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좀 봐줍니다. 영상을 전체적으로 몇 번씩 돌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 번 볼 때는 좀 그냥 배속을 안 하고 보는데 두세 번, 네다섯 번 보면 솔직히 지겹거든요. 그리고 좀 이 시간이 좀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전 배속 돌려서 봅니다. 네 번째는 강조 자막을 넣는 방법입니다. 저는 스타일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걸 선호하지만 캣컷에는 템플릿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텍스트 템플릿이라는 곳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트렌딩, 타이틀,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뭐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어서 적용을 해줍니다. 타임라인에 드래그 해줘야겠죠.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막을 적어주면 이대로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강조 자막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지인의 의뢰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세 번째 사항을 제가 만족을 했어요. Q&A로 하고 싶다 해서 Q1번, Q2번, Q3번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익스포트 하기 전에 마지막 작업으로 지인의 의뢰 사항을 해주고 익스포트를 해줄 거예요. 지인의 의뢰 사항에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책 사진이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우선 뭐 7분 때 이 책이 나오고 싶다 하면 그 7분대로 옮겨줍니다. 5초까지 이 책이 나오고 싶다면 일단 그것부터 옮겨줘요. 옮겨준 다음에 이 책을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포트 작업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영상을 편집을 하면 이 영상이 변환을 해줘야겠죠. 내보내는 작업을 익스포트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는 익스포트 오디오도 체크되어 있는데 비디오 익스포팅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어요. 이대로 그냥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목이라든지 저장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 내보내시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공부한 지 3개월 차인 응애 편집자이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 저보다 더 경력도 있으시고 말솜씨가 좋으신 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사이트 얻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인사이트를 100만 번 돌려보는 것보다 10번 실습하는 게 훨씬 더 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캣컷은 정말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짜르륵 보고 뭐 혼자서 영상을 편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성장하는 덫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덫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